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오늘 위험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경영자는 정치적 견해를 말하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정치, 정당 지도하는 것이 투표를 해보면 한 40%는 뭐라고 해야 될까? 파란 쪽이고 40%는 빨간 쪽이죠.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한 20% 정도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은 달라지는 거죠. 지금 경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노랑봉투법, 전세 사기 대책, 대북 지원, 원자력 정책, 미중 무역 갈등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적인 경제적인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경영자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대화 나눌 수 있죠. 점심 식사하러 가서 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직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방금 지원군 대표님과 함께 데이터를 보셨겠지만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에 2차 면접 때였습니다. 2차 면접 때 한 임원이 입사 지원한 사람에게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질문의 의도는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게 상상은 됩니다만 그 입사 지원자가 그 면접이 끝난 다음에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 그룹 2차 면접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물어봤다. 나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고 개인적인 소신과 달리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블라인드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나라의 뭐 아주 메이저 뉴스 채널에 대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치적 지형을 물어서 입사에 판결했다. 뭐 우리나라 헌법 위반이다. 정치적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반을 했다. 뭐 이래서 크게 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면접 볼 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는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헬스 관련된 사업이에요. 고객의 머리카락을 딱 하나만 봉투에 받아서 그걸 분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어떤 영양제와 무기질 혹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될지 맞춤형 영양제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투자도 받고 그랬죠. 근데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 당시에는 이제 중소기업청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목을 받은 거예요. 미로 사업으로 주목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장관님, 당시엔 청장님입니다. 청장님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출장 갈 때, 독일 출장 갈 때 이렇게 대통령 출장팀의 동행 출장도 같이 가기도 한 거죠. 상도 많이 받았죠. 문제는 뭐냐면 그 시절 워낙 이렇게 지원을 받고 뜨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돼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 실력 이상으로 받았던 그런 지원에 대해서 확 줄게 되는 거고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색이 분명해져 버리니까 고객들도 상당히 잃게 됐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에 방화제를 생산하는 그런 제조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천정에 불 나면 이렇게 불 안 나게 하는 내연 소재에 관련된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 공장에 방문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물론 상도 주고 그래서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참 성장을 했죠. 급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치를 또 달리하니까 거기에 그 기업의 실력보다도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거래도 하고 또는 파트너도 맺었던 사람들이 바로 끊겨 나가는 거죠.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사회적인 흐름을 타거나 정치 테마주가 되거나 이러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 흐름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갈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경영자가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적 견해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바보처럼 이래도 저래도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 선배들은 몇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고객 관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약 40%, 40대 40으로 나뉘어져 있고 상대 진영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건 누가 더 자극적으로 그냥 미워해 주느냐에 가지고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객과 파트너에 대해서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40%의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1%의 고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노력인데 경영자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혹은 정치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내 사람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40%가 되는 안티 고객을 확실히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기업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극단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40%의 시장의 가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죠. 두 번째,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도요, 우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4대 4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 쪽 40%, 빨간 쪽 40%, 그리고 20%는 무당층 내지는 뭐 부동층,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견해가 생기면요, 입장이 생겨요. 즉 진영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과 진영이 생기면 토론이 어려워집니다. 어떠세요? 그냥 처음에는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지만 상대의 입장이 있다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상대방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토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직원 협력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까 통계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직장인으로서 상대 진영 입장이 있다. 그러면 30%는 그 불편하다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자 혹은 조직에 있는 리더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힐수록 전 직원의 40%로부터는 입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토론과 협력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김경민은 경영 벙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저는 비즈니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현진, 김연아, 손흥민, 그리고 요즘 뭐 프로 선수들을 보죠. 그런 선수들은 어때요? 밤에 술을 마시거나 라면을 먹거나 혹은 아침에 맛있는 쿠키를 먹거나, 저는 카스테라를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카스테라 먹었습니다. 그럼 먹거나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왜 안 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왜 안 합니까? 왜요? 프로로서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몸을 관리해야 되고 자기가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참는 거죠. 영화 배우들, 가수들, 자기 목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다 중요한 걸 위해서 보다 덜 중요한 것을 철저하게 종속시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생산성을,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다른 말로 하면 고객이죠. 생산성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면 앞에 썼으니까요. 가치라고 부르겠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타겟팅한 어떤 고객, 바꿔서 말하면 내가 설정한 하나의 이웃을 위해서 하다못해 A4 용지도 아끼는 거잖아요. 불도 갖다 끄는 거잖아요. 뭘 위해서요?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느냐의 문제인데, 그 안에서 내가 정치적 입장이 있고 특별히 선거 때나 이럴 때 가끔 가다가 경영자들이 실수해가지고 그거 영상 찍혀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되고 뭐 물러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다음날 시합인데 그 전날 라면 먹고 자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프로 선수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영자도 어느 한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플레이어라는 점에 있어서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혹은 프로 선수는 자기 개인이지만 경영자는 때로는 10명, 20명, 100명, 1000명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풍요로움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때에 그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40%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정치적 입장이 없거나 혹은 무식해서거나 사회에 대해서 몰라서거나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0%의 시장을 잃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직원들 간의 입장이 생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한 이웃 사랑의 대상이 있고 그들이 느껴야 할 고객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생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종이 한 장 아껴가면서. 그런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있는 거죠. 프로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종속시킵니다. 경영자는 경영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풍요롭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 견해나 입장들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